어려운 경제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말로 풀고 쌀로 재미지는 토크왕. 시작합니다. 채널 채널 고정.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 최근에 슬슬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보면은 주식 쪽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언택트, 서로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쪽이 좀 좋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대면을 통한 컨택트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정책 같은 경우에도 예. 완화적인 정책에서 요즘에는 금융 정책이라던가 통화 정책이라던가 재정 정책도 조금씩 정상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미국도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중앙은행이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과 이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역할을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사실 중앙은행은 주 목표가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을 주 책무로 하면서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을 하거나 거시경제 안정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안정을 서브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중앙은행이 돈도 많이 풀고 경제 지원을 했지만 전통적인 역할은 물가 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사람들이 네.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네, 맞아요. 금리를 네네. 조절했다. 네,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네네.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네. 20년 동안 물가가 계속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겪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일본의 경우는 정말 빠르게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저물가가 문제가 됐지만 세계 경제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물가가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앙은행 역할은 고물가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 역할이었다고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낮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의 물가 괜찮지 않으세요? 고물가는 힘들지만 저물가는 괜찮잖아요? 왜 저물가 관리를 중앙은행이 이렇게 힘쓰고 있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살라 그랬는데 차가 1,000만 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6개월 전에는 이게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됐대. 그럼 나는 이거를 아싸 이러고 지금 살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개월 후에 내가 사면은 더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고 싶지만 내가 꾹 참고 6개월 후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80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잘 참았다. 이제 살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걸 내가 지금 살 게 아니라 좀만 참았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사면은 또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연속적인 물가 하락, 이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가가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은 뭐 자동차 같은 건 좀 참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그러면은 기업들은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많은 물건을 만들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해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고되니까 나는 이제 소비를 줄여야 돼.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니까 또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면서 이익이 안 나고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이렇게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경제가 소비도 안 되고 생산도 줄어들고 고용도 안 되고 총체적 난국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정부는 힘을 합쳐가지고 잔잔하게 물가를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오를 거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야 사람들은 어이구, 이제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차를 사야겠다. 이렇게 차를 사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일어나고 기업들은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우리 아빠 잘렸었는데 이제 고용돼서 월급 들어오니까 나는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너무 재밌게. 전문가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너무 안 되겠어. 재밌게 설명해 어이, 잘라. 말씀하신 게 기대 물가잖아요. 기대 물가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해서 중앙은행은 높은 물가도 안 되고 너무 낮은 물가도 안 되고 적정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어렵네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조금 또 변한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시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물가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코로나 위기에는 이제 고용 안정에 대한 책무가 조금 더 강화되는 추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가 고용 안정을 양대 책무로 추가하기도 하고, 연준은 원래 고용 안정을 신경 썼고요. 최근에 가장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파월 의장이 항상 그 실업률을 볼 때 뭐 히스패닉 아니면 뭐 저숙련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의 고용 회복이
안 됐다. 이들이 고용시장에 복귀할 때까지 완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이 불평등을 조금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 책무도 잘 보면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고용 책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실업률 하나를 보던가 아니면 그 경제활동 인구만을 보던가 이렇게 통합적인 수치를 봤는데 이제는 그 연령별이라던가 아니면 산업별 아니면 인종별 그렇게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걸 다 신경을 쓰겠다. 중앙은행이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데 신경을 쓰겠다. 이런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고용이라던가 불평등 뭐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 신경 쓰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인지 아세요? 전 알고 있죠. 어떤 건데요? 기후 대응이.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대응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후가 정말 가장 큰 핫한 트렌드잖아요. 글로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이런 게 되게 큰 타이틀이거든요. 이런 움직임도 계속 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런 역할은 정부가 하지만 중앙은행도 조금은 보조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기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중국의 공장이 가동이 멈추면서 공기가 되게 맑아졌던 게 전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죠. 저는 작년에 미세먼지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황사도 뭐 작년에 못 봤고 올해도 별로 안 보였고 그래서 이 기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뿐만 아니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네, 맞아요. 뭐 시진핑 주석이나 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시는 거예요? 저랑 우리 세 명이 이제 기후를 신경을 써야겠다. 기후를 신경 써야겠다. 늦기 네. 전에. 아, 늦기 그렇죠. 전에. 마침 그런데 중앙은행도 이 기후 대응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있나요? 사실 되게 초기 단계고 기후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인지 아세요? 한국.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바이든 정권 이전에 유럽이 네.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파리 기후 협약도 그렇죠. 파리에서 하고 중앙은행 역시 유럽 쪽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정말 몇 년 전부터 많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라던가 ECB 아니면 릭스뱅크 뭐 이런 유럽권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에도 기후를 좀 고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가장 뭐 와닿기 쉬운 정책은 채권 매입하잖아요. 중앙은행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린본드라고 해서 뭐 친환경에 투자하는 그런 본드를 많이 사주던가 아니면 대출 프로그램을 할 때 중앙은행은 그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해서 은행들한테 자금을 공급을 하는데 친환경에 자금이 많이 대주는 은행한테 저리로 뭐 자금을 공급해주던가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에 자금을 대주는 은행 자금은 0% 금리로 공급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고요. 그린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조금 일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 또 투자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진짜 이 친환경 이쪽은 투자를 해놓고 박아놔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박아놓고 그냥 뭐 기다리는 거죠. 뭐 10년, 20년 기다리는 거죠. 중국도 아니 왜냐면 시진핑 주석이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060년에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소 안 나오게 하려면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그게 바로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쓰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럴 게 끝나지 아니라 않고. 돈을 집어넣어야죠. 투자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담대함, 용기, 무거운 엉덩이. 빨리 돈을 빼면 안 된다. 그렇죠. 전기차가 당장 될 거 아니고 태양광 사업이 당장 될 게 아니잖아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지금 돈을 넣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그때는 너무 값이 올라서 못 사요. 맞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팁을 줬으니까 10년 후에 저한테 술 한잔 사세요. 10년 후까지 토크원을 해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중앙은행하고 통화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투자 전문가님인 전략가 우리 팀장님께서는 투자할 때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 같은 주식에 좀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은 긴축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게 언제 시작할까라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긴축의 강도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적어도 시중에 풀린 돈을 뭐 환수하는 그런 긴축을 언젠가 한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심할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불평등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더
더 지속할 것 같고 급격하게 돈을 환수해서 불평등이 더 커지게 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도 요즘에 조금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선진국이라던가 뭐 우리나라까지는 괜찮은데 요즘에 신흥국은 조금 이렇게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던가 이런 움직임 때문에 많이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보급이 잘 안 돼서 내년 하반기에 가서도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엔 중국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흥국은 너무 안 좋은 게 백신도 보급이 안 돼. 또 연준은 테이퍼링을 하려고 해. 또 우리 든든한 중국이 조금 경기 둔화라던가 규제 이슈로 불안불안해. 그럼 이제 삼중고가를 겪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라도 있는데 신흥국 안에서도 탈중국 하면서 조금 수혜를 받는 국가들, 인도라던가 이런 데는 조금 수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국가들은 괜찮은데 그 외에 중국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뭐 지지부진한 국가들은 금융시장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 솔직한 심정은 중앙은행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이퍼링,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기준금리 인상하긴 했지만 이번 겨울에 강하게 긴축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백신도 얘기도 했지만 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고용이 지금 뭐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고 불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센 정상화를 하긴 어렵죠. 통화 긴축은 나오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이렇게 리스크온으로 해도 되겠구나. 주식에 투자도 좀 계속하고 매도를 해서 현금만 똘똘 뭉쳐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전문가로서 생각이 드네요.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전례 없었던 보건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것 같아요.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중앙은행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김수정 수석님 덕분에 아주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네, 저도요. 팀장님하고 함께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투자 전략 잘 배워갑니다. 네, 뻔한 마음에 없는 네. 소리 감사합니다. 토커는 매달 4주차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